자, 5장 4절 마코프 체인과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마코프 체인은 과거와 현재가 주어진 상황에서 미래는 과거와 관계없이 현재에만 의존한다는 이 성질을 가진 확률 과정인 마코프 프로세스 중에서 시간 공간과 상태 공간이 이산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마코프 체인은 다양한 경영 시스템을 모형화하는 수학적 기법으로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동적 성격을 파악하여 미래에 있을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용되는 분야는 생산관리, 재고관리, 판매계획 등등 경영 전반에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런 마코프 체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경쟁 관계에 있는 TV 채널이 이제 2개 있다고 합시다. 채널 1과 채널 2가. 지금 현재는 채널 1이 60%, 채널 2는 40%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1년마다 자꾸 서로가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그 서비스로 고객을 유혹하니까, 1년마다 이 채널 2의 시청자 중 20%는 채널 2로 이제 몇 년 동안 보니까 이동을 해왔고, 그리고 채널 1의 시청자 30%는 채널 2로 이동을 해왔어요. 매년 확인해 보니까 그 몇 년이 그래. 자, 그렇다면 이때 앞으로 그러면 지금 상태가 지금 60% 40%때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이동해 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이대로 지금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상황을 이제 모델링 해봅시다. 그 변수를 x1 of t, x2 of t로 정한 다음에 그걸 벡터를 만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그 x0, x0 지금 시츄에이션을 x0 상황을 이제 60% 0.6을 A가 0.4 40%를 B 채널이 가지고 확보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럼 변화율은 뭐냐면 그 인구가 어떻게 변하냐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요? 그 0.7 곱하기 60% 플러스 0.2 곱하기 40%가 저기 채널 1의 구독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0.6% 그러니까 0.3에 60% 그리고 0.8에 40%가 이제 그 채널 2의 고객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연립방 정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걸 갖고 이제 행렬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x1은 어쨌든 이걸 곱하면 0.5, 0.5로 이제 1년 후에는 두 개가 50%가 되는 거예요. 1년에. 50%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언제나 그냥 우리 둘이 50%로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2년 후에 어떨 건가? 3년 후에 어떨 건가? 혹시 이 지금 상태로 가다가 어느 한 회사는 망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 회사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변화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가만 놔뒀다가는 그냥 망해버릴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지.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1년 후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2년 후에도 요 행렬에 따라서 요게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요게 K에다가 요런 행렬을 곱했더니 K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걸 행렬로 연립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식이 돼요. 그 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X1은 이 식에다가 이제 처음에 0.6, 0.4를 집어넣으면 X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0.6, 0.4를 집어넣으면 X2가 나오는 거고, X3, 그 다음 한 번 더 그 행렬을 곱해주면 X3, 한 번 더 그 행렬을 곱해주면 X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걸 보면, X2는 이제 45%, 그러니까 X2의 그 A 채널은 45%, 그 다음 42.5%, 그 다음 41.2%, 그 다음에 40점, 점점점 줄어드네. 처음엔 60%였는데, 자꾸 줄어드네. 그러니까 채널 A가 5년 후에는 40%로, 그리고 채널 2는 60%로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한 40년쯤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좀. 40년으로 지나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확인해 보니까 40년 뒤에는 채널 1은 시장 점유율 40%, 채널 2는 시장 점유율 60%로 안정화돼서 지금 상태로 그냥 놔준다 그러면 지금은 6대 4지만 SK와 KT가 6대 4지만 한 5년 후쯤 지나니까 4대 6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쭉 가서 그냥 4대 6인 상태가 또 40년 후에까 유지된다. 이런 식의 이제 답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과정이, 이런 모델이 바로 아까 봤듯이 AX equal B, 그러니까 XK가 A의 XK-1인 그런 연립 선형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인볼브하는 리니어 모델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토캐스틱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전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다음 또 그 다음 상태가 어떤지를 예측하는 게 바로 확률 과정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볼브된 행렬 P를 우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 전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드레이 마코프라는 러시아 수학자, 1800년 19세기 말에 살았던 러시아 수학자가 이게 그 이 마코프는 시를 사랑했는데 푸시킨의 시 유진 원진에서 이 마코프 체인을 자기의 이 체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자음과 모음의 교대 형태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마코프는 자신의 이 체인이 문학적 작품의 분석 정도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지금은 뭐 문학은 물론 사회과학, 물리학, 생물학 뭐 등등 전 분야에 이 자기가 만든 체인의 아이디어, 마코프 체인의 아이디어가 사용된다는 걸 보면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2006년도 사이언스 인 컨텍스트에 실린 이 논문인데, 이게 이제 로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1913년에 주어진 렉처의 아이디어를 이제 영국의 이 사이언스 인 컨텍스트는 그 영국에서 나오는 과학사 저널인데, 여기서 바로 이 마코프가 유진 원진이라는 이 푸시킨의 시의 자음과 모음의 교대 형태를 막 자기의 체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소개하는 것, 이 1913년 이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푸시킨의 소설 유진 원진을 entire first chapter and 16 stanza of the second, 그러니까 1챕터 전체하고 2챕터의 일부를 이제 분석해서 결론을 유도한 거죠. 그렇죠. 자, 뭐 그 외에 같은 아이디어가 이제 그 인구 이동에서 볼 수 있는데, 시내는 지금 10만 명이 살고, 그다음 교외, 서버브에는 2만 5천 명이 산다. 근데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매년 5%의 시내 주민을 교외로 이사시키고 3%의 교외 주민을 시내로 이사시키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자.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다 도시로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 자연스럽게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걸 방치하고 들어오는 것에 제한을 둬서 세금을 올린다든지 뭐 등등 제한을 줘서 컨트롤을 해서 이 퍼센트를 유지한다. 그거 했을 때 5년 동안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고 표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대로 지금 놔둔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0년쯤 지났을 때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변화율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X0로부터 X1을 구하고 X2를 구하고 X3를 구하고 행렬이 이렇게 5%니까 이제 0.955, 그럼 3%니까 0.03 하고 97, 이런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비율로. 이렇게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이라는 것은 컬럼 썸이 다 1인 거예요. 컬럼 썸. 여기 0.95 더하기 0.05가 1이고 0.03 더하기 0.97이죠. 아까 봤던 것도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그 행렬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면서 X1, X2, X를 쭉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구가 처음에 1년 후엔 이렇게 변하고 2년 후엔 이렇게, 3년 후, 4년, 5년 후에는 시내 인구는 8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시외 인구는 4만 3천 명이 되고 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걸 상태로서 실제로 이제 한 4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려면 이걸 50번 곱해야 되잖아. 이제 그 손으로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세이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50승을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인구가 쭉 이렇게 변하게 돼서, 그래서 명령어를 줘서 프린트를 해서 쭉 해서 파워를 쭉 해주니까, 너무 길게 썼다. 이거 좀 약간 고쳐서 짧게 나이스하게 줄여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50년쯤 지나서 이게 K를 많이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한 오랜 시간 후에 K를 한 50쯤으로 보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변해졌냐면,
4만 6천 명, 7만 8천 명. 그러니까 도심 인구가 많이 줄었지. 10만 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고, 그리고 서버번 인구가 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근데 보통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정책을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쓴 거죠. 왜? 도심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굉장히 컨트롤을 강하게 한 거지. 그랬더니 오히려 도심이 점점 줄어들어서 도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전략을 좀 바꿔도 되지. 3%가 아니라 한 4% 정도까지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책을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비용이 덜 들지. 그렇죠? 그런 걸 컨트롤하는 비용이 덜 들지. 자연스럽게 놔두게 되는. 또 뭐 예제에서는 A가 미팅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확률에 대한 그런 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식으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상을 파악해가면서 행렬의 거듭제거래 성질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대입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궁극적으로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쪽을 읽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성대에서는 이걸 클릭하면 아까 봤던 그 마코프의 체인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던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집에서는. 이게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라이센스를 샀기 때문에 이 링크로 바로 연결돼서 그 저널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온티에프의 이제 이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로 이제 이 장을 맞이할 텐데, 자,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 봅시다. 입력과 출력. 자, 그러니까 10,000원 가치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투자를 이제 10,000원 단위로 표시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생산업, 농업, 기타에 이제 입력을 집어넣어서 이제 생산업, 농업, 기타에 필요한 그런 출력,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컨섬션 행렬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고 이제 이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이죠. 여기다 합치면 6, 0.11, 0.2. 이건 로우 스토캐스틱 행렬이네. 로우 스토캐스틱 행렬이 만들어졌어요. 이 컨섬션 행렬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등 필요한 이제 입력을 이제 벡터로 표시해서 그래서 그걸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세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줍시다. 생산업 부분의 10,000원 가치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업에 6,000원, 또 농산물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공산품을 6,000원어치 사고 농산품을 1,000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뭐 다른 부지라든지 공장 운영비를 2,000원 투입을 해야지만 그 공장에서 공산품을 10,000원어치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조건을 생산 주체의 일반인들이 D1만큼의 공산품을 또 D2만큼의 농산품과 D1만큼의 기타 소요품을 공급해 주기를 원할 때 이제 열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외부 수요 벡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이것저것 이렇게 ABC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물건을 기다리는 그런 가게에서 우리한테 이런 거를 얼마큼 공급해달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필요한 것만큼을 사서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관계를 이제 모델링을 합시다. 그러면 이걸 그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어진 컨섬션, 그러니까 소비 행렬과 소비 벡터를 가지고 거기서 소비한 생산업이 소비한 부분, 또 농업이 소비한 부분, 기타가 소비한 부분들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1차 결합을 만들어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면 다음과 같은 세팅이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벡터 CX를 주어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중간 수요 벡터, 인터미디에이트 디맨드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생산 X에서 생산을 위해서 쓴 CX를 뺀 나머지가 외부 수요 D를 만족하는 모델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모델이 됩니다. 즉, 총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와야 되고, 거기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등등 소요가 되는 게 있죠. 원자재가 다 소요되죠. 즉, 원유를 사와서, 벙커CU를 사와서, 그걸로 그 항공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도 만들고, 그 다음 또 벙커CU도 일부를 막 공급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총 생산에서 중간 수요를 빼고, 그게 외부 수요를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얼마인지에 맞춰서 우리가 쓸 중간 수요까지 고용해서 총 생산을 맞춰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만들면, identity 마이너스 cx, 요런 식이 되죠. I 마이너스 cx equal to 요게 이제 레온티에프. 요럴 때, 요 I 마이너스를 레온티에프 행렬이라 그러고, 요 식을 레온티에프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 I-C는 옛날에도 봤지만 I-C의 역행렬이 뭐냐는 문제 본 적들 있죠. 그래서 그 C의 K승이 0이 되고 존재한다 그러면 이 I-C에다가 I 플러스 A, 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따따따 플러스 C의 K-1승 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그게 역행렬이다. 그걸 왜 배웠냐면 바로 이 식 때문에 배운 거예요. 이 I-C가.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게 가역행렬이면 바로 X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I-A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뭐냐 하는 게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런 그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식이에요. 또 이게 이제 I-C의 X 이퀄 X 되면 이게 이제 그걸 문제가, 그러니까 I-C의 X 이퀄 제로 뭐 이런 문제가, 이게 X 되면은 BX 이퀄 X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BX 이퀄 X, 이제 픽스트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고, 이제 그게 이클리비언 프로그램의 스탠다드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I-C라는 요 행렬이 인볼브가 되죠. 자, 어쨌든 위에 지어진 경제 조건을 가지고 공산품을 만들 때 그걸 갖고 이제 행렬은 아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수요는 D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X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아까 저 위에서 했듯이 연립방정식을, 자, C는 이미 주어진 거고,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2천만 원, 또 8,420만 원, 또 3,320만 원만큼 있게 되니까 요거 딱 셋업하면 딱 이런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가우스 소거법 해서 딱 구하면 X는 33979, Y는 35227, G는 22731로 딱 끝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레온티피케이션은 뭐 굉장히 심플하죠. 세팅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요구가 누가 외부에서 물건을 이만큼 해달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딱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바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경제 시스템의 수용렬 C의 각 행렬의 성분의 합은 이것이 모두 일보다 다 적으면 이 경제 시스템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보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뭐 질문은 수요 행렬의 각 행렬의 성분의 합이 경제학적 중요성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이 C의 각 열의 성분의 합이 모두 1보다 적으면 I-C 인버스가 언제나 존재하게 돼요. 역행렬. 언제나.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서 다뤄지게 되냐면 이게 아까 같이 자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행렬 계산들을 실제로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미 행렬을 예를 들어 6차 행렬을 만들어서 랜덤하게 채워서 그 행렬을 두면 그 행렬을 보면 행렬이 딱 나오죠.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나오죠. 그 행렬의 인버스가 나오죠. 그 행렬의 고유값이 나오죠. 그 행렬의 고유 벡터가 나오죠. 그 행렬의 LU 분해가 나오죠. 그 행렬의 QR 분해가 나오죠. 그 행렬의 SVD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 컨트롤 C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조 프로그램에서 노트 어디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어디서 보조 프로그램 뭐 어디서든지 한국 컴퓨터에서 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런 도구를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는 쭉 보면은 그 주어진 행렬에서 쭉 설명이 되죠. 학생들은 이걸 갖고서는 좀 정리해 갖고서는 답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이 행렬이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고쳐서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 푸는 건 별 문제가 아니겠죠. 어쨌든 투입 산출 분석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산업 부분 간 상호 연관 효과를 1953년에 처음으로 분석한 레온티에프에 의해서 진시된 이래 국민 경제 수준 및 지역 경제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온티에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노벨상을 받은 수학자인데 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능력을 발휘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쓰여지냐, 뭐 이렇게 자동차 시장, 자동차의 자동차 회사들 사이의 경쟁에서도 이런 그 모델들은 자연스럽게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들은 쭉 읽어가면 될 거고요. 하나 소개한다면 지금 이 정리, 수렴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자, 지난번에도 내가 간단히 소개했을 텐데, 이 마코프 체인에서 XK가 AX, KX가 모든 초기 조건 X0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것은 언제 그럼 수렴하느냐? 수렴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파워만 해서. 그럼 이게 언제 수렴하느냐 하는 것은 이란인 A의 모든 고유값 람다의 크기가 이 람다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은 언제나 수렴해요. 파워를 해도 그 행렬을 대각화해갖고서는 제곱해주면은 주대각선 성분이 1보다만 작으면 점점점 제곱할 때마다 점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0을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고유값, 라지스트 고유값의 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치? 가장 큰 고유값. 그러니까 아까 파워 메소드에서 라지스트 고유값을 찾아내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 라지스트 고유값 이게 언제 보장되느냐. 이 로우썸 있죠? 로우썸들이 1보다 작으면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정리가 뭐냐? 이 페론 정리예요.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가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 정리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내용을 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 웹 주소에 들어가서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로 가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서 잘 안 되네. 오케이. 자, 그것까지 하면 뭐 대충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전공과 관련된 선형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 하는 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문 있습니까?